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976년)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한 남성이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벨을 눌러도 안에서 대답이 없자 그가 멋대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친구는 방 안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고 한다. 1987년 5월 도토리현의 해안에서 아무도 없는 낡은 보트가 발견되었다. 탈북자가 타고 있던 보트였던 것 같지만 안에 남아있던 식료는 모두 부패되어 있었다. 보트에서 발견된 수첩에선 한글로 조난당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지는 1980년이 돼서야 끝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적힌 말이 의문으로 남았다. 하늘까지 우뚝 솟은 거대한 등대가 보였다. 이제 살았다. 도피 생활에 지친 살인범의 유일한 위로는 미술관에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이었다. 숲으로 둘러싸인 호수 위의 보트에서 낚싯줄을 들이우는 저 그림의 인물이 된다면 그의 소원은 실현되어 그림 속의 인물이 되었다. 다만 그 그림이 그리스도의 책형 그림으로 교체된 뒤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체코의 프라하 공방전에 참가한 병사의 증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적의 병사는 돌로 만든 검이나 일본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다. 총으로 머리를 쏘아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을 증명하듯이 전투 후의 시내에는 돌의 검이나 일본 갑옷으로 메워진 모래산을 각 지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전투에 의해서 조각 등이 다수 파괴되었다 라고 할 뿐 병사의 증언은 묵살되었다. 어느 맑은 날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밖에 나와 보니 산의 경치가 달라져 있었다. 생김새가 약간 땅딸막하고 빛깔은 검었으며 전체가 꿈틀꿈틀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사냥꾼이 성큼성큼 나와 하늘을 향해 총을 한 발 쐈다. 그러자 산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듯 무수한 검은 새가 일제히 날개를 퍼덕이며 어디론가 날아갔다. 1950년대 뉴질랜드 바다를 항해 중인 배가 바닷속에 있는 건축물을 발견했다. 건축물은 초록색의 탑 같았고 물 위의 바다에는 썩은 물고기와 같은 이상한 냄새가 자욱했다. 배의 승무원들이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해 그 자리를 뒤로했지만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승무원 전원이 의문사했다. 승무원의 일지에 의하면 건축물을 발견한 곳은 남위 47도 9분, 서경 126도 43분이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피에르 데포르네는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첫째는 1699년, 둘째는 1738년, 셋째는 1801년생으로 모두 태어난 세기와 어머니가 달랐다. 데포르네가 세 번째 아내를 얻었을 때는 120세였고 그의 아내는 겨우 19세에 불과했다. 그는 1809년 1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공군기지 51구역은 인적이 없는 네바다 사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기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관찰했을 때 이상한 문양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을 은폐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 기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남미의 코스타리카 정글에 악마의 구멍이라 불리는 식물이 나지 않고 동물도 접근하지 않는 구덩이가 있다. 1958년 한 지질학자가 안내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내려갔다. 움푹 패인 곳의 중심에 도착한 순간 지질학자가 귀를 막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조수들이 필사적으로 구출했으나 이미 숨져 있었다. 부검 결과 그의 청각 조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다나 F. 디치는 어릴 때부터 가벼운 환청에 시달려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가정 환경이나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어느 날 뇌의 문제라고 생각한 그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뇌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 그 종양의 모습은 마치 파라볼라 안테나와 같았다.